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데이 2, 자, 색채학에서 색채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그 색채 지각에 대한 공부를 했죠. 그죠? 색을 어떻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각하는가. 빨간색은 왜 빨간색으로 보인다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죠? 빛이 물체에 부닥쳐서 빨간색을 반사한 그걸 눈으로 본다. 너무 신기해. 그지? 자, 이렇게 색을 보고 또 본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달라요. 빨간색 보면서 너무 좋아. 또 어떤 사람 너무 싫어.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그 경험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빨간색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빨간색이 참 좋을 것이고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막 공상당 막 이런 거, 뭐 빨간색 이름 쓰면 죽는다니 뭐 이런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면 빨간색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람, 이제 지 혼자서 느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살아야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나는 괜찮지만 남이 안 괜찮고 남이 괜찮지만 나는 안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 상태에서 소통하게 되면 서로 오해하고 싸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서로 합의하고 뭐 규칙을 만든다든가 뭐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사람이 성격이 되게 깔끔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막 청소를 깨끗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정리정돈. 선생님 좀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쓰레기장이어도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가 더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누구도 착하고 좋지 않아요. 그냥 지가 혼자 사는 방에서는 더럽든 깨끗하든 똥을 싸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이 같은 학교에 같은 기숙사를 같이 쓰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깨끗한 애는 계속 깨끗하려고 할 것이고 더러운 애는 계속 더러우려고 하죠. 그러면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깨끗한 애는 더러운 애를 보면서 나쁘다고 할 거야. 왜? 자기 기준이 안 맞으니까. 더러운 애는 깨끗한 애를 보면서 진짜 짜증난다고 그러겠죠. 근데 서로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서로 둘 다 그 공간이 자기 것이면 상관없는데 둘 다 같이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로 합의하고 조율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애는 좀 더러워질 필요가 있고 더러운 애는 좀 깨끗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2명 이상이 모인 곳을 우리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회생활이 왜 힘든 거니? 하면 내 멋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늦잠 자고 싶은데 9시까지 출근하라고 그러네? 네? 난 이게 좋은데 저렇게 하라네?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합의하고 조율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도 색도 마찬가지 서로 합의하고 조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보통 표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표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말에도 표준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준색이라고 한다. 자, 표준색을 정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다?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도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해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KS라는 국가 표준원이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스탠다드라는 의미를 갖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표준색은요,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건데, 이것도 또 심도 있게 들어가면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이제 시각 디자인을 준비하시는 분들 수준에서 아주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암기할 게 좀 많아요. 또 암기할 게 많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야.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표준색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자, 빛에 대해서도 우리 색은 2가지가 있죠. 빛의 색과 그 다음 무슨 색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체색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에 관련한 색에 대한 표준도 필요할 것이고 물체에 관련한 색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준색은요, 빛에 대한 표준색을 혼색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혼색계, 빛. 그래서 우리 보통 뭐 귀신, 그럼 혼이죠, 혼. 그래서 막 사진에 빛의 모양이 찍히면, 이거 귀신이다. 뭐 이렇게 뻥치고 막 그러죠. 그죠? 그냥 빛인데, 혼색계라고 하고요. 물체는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현색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색계와 현색계 두 가지의 표준이 있다. 그럼 종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혼색계는요, 기본적으로 빛에 대한 표준이다 보니까 국제조명위원회라는 CIE라는 그 국제조명위원회에서 표준을 정한 CI 표준 표색계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발트 표색계라는 게 있는데, 이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약간 현색계의 개념도 있고 혼색계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 지을 때 현색계에다 넣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WBC라는 그 양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혼색계로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색계라고 현색계라고 구분 잘 짓지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현색계의 대표는 C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색계는요, 대표적으로 먼셀 표색계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먼셀 표색계, 그 다음에 NCS 표색계, 그 다음에 PCCS 표색계, DIN 표색계, 이렇게 네 가지 외에도 더 있는데, 뭐 RAN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네 가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XCI 표준 표색계 안에는요,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X, Y, Z 표색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YXY라는 표색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LAB라는 표색계가 있고요. LUV라는 표색계가 있고요. LCH라는 표색계가 또 CI 표준 표색계 안에 있습니다. 헷갈리죠? 자, 일단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표준색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KS에서 정하는데, 왜 정하느냐? 그러면 소통하려고. 그러면 소통이라는 것은 똑같아지는 게 아니고요. 서로의 오류와 오차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표준에 대한 것은 빛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고, 물체색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겠죠. 빛에 대한 표준을 우리는 혼색계, 혼색계. 물체에 대한 표준을 현색계라고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입 닥치고 그냥 써야 되는 거야. 예, 저도 귀찮아 죽겠어요. 제 뜻대로 막 하고 싶어 막. 그렇지만 정한 대로 따라가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색계의 대표는 CI 표준 표색계와 오스트발트 표색계인데, 얘는 좀 애매하니까 그냥 일단 요게는 넣지만 구분 짓지 말자. 대표적인 것은 CI 표준 표색계다. 국제조명위원회라는 곳에서 정한 표준 표색계다. 그 다음에 현색계는요, 물체색에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먼셀, NCS, PCCS, DIN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빛의 색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실제 물체색과 달리 정확하게 어떤 이 시점을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래? 조명이 이만큼 비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다라고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값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혼색계를 사용할 때, 표준을 만들 때는 여러분 측색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측색기. 측색기는 뭐냐? 기계예요. 빛을 측정하는 기계죠. 색을 측정하는 기계거든요. 그 기계를 이용해야만 혼색계는 말이 돼요. 그런데 이 현색계는요, 측색기가 필요 없어요. 사실 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각하고 감각할 때 모두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다 똑같이 지각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 똑같은 색을 볼 때 기분이 좋을 때 보는 것과 기분이 나쁠 때 보는 것, 또 주변의 조명이 어떤 조명이냐에 따라서, 또 보는 거리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한 다양한 오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혼색계가 좀 정확하긴 하지만 사실 현색계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현색계는 이 측색기가 아니라 육안으로 보고 느끼는, 이제 시감각을 통해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다? 색을 똑같이 감각하고 지각하는 표준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측색기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교재에 보면 인간의 색 지각을 기초로 심리적 삼속적인 색상 명도 채도에 의해 물체색을 순차적으로 배열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 측색기가 필요 없이 사람이 보고 느끼는 것을 표준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어렵죠. 왜냐하면은 우리 시감각 자체가 보고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동일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오차를 줄이는 데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표색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는 측색기가 필요 없고 얘는 필요 없다. 얘는 왜 우리가 시각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만들어낸 것이고요. 얘는 빛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측색기를 통해서 하죠. 어떤 게 더 정확할까 하면 이제 요 놈이 좀 더 정확하겠지만 얘도 또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여튼 완전히 똑같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다. 뭐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오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소통의 목적은 오차를 줄인다. 오류를 줄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컬러리스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겠지만 시각에서는 기본적인 뭐 특히 먼셀, 뭐 오스트발트 표색계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간혹가다 이제 CI와 요즘에 이제 이 부분 여기 하도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어렵게 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라든가 또 얘네들도 좀 출제가 되고 있죠. 이제 컬러리스트 시험에서는 다 중요한데 시각에서는 먼셀과 오스트발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걔네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자, 한번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먼셀 표색계를 이해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오스트발트 표색계를 이해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NCS를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PCCS, 그 다음에 DIN 이렇게 여러분들 5개 외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CIE 표준 표색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마다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먼저 CIE 표준 표색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IE 표준 표색계는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빛에 대한 혼색계의 대표 표준 표색계입니다. CI 국제조명위원회에서 만든 건데요. 자,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 안에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X, Y, Z 표색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Y, X, Y 표준 표색계가 있고요. 그다음 LAB 표준 표색계, LUV 표색계, LCH 표색계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기본적인 표색계가 있는데요. 이 XYZ는 뭐냐? 기본적으로 빛의 혼색의 3원색은 레드, 그린, 블루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XYZ는 뭐냐? 각각의 센서거든요. 우리 측색기에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X 센서, Y 센서, Z 센서 이런 식인데 X는 R, Y는 G, Z는 블루를 감각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3자극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드, 그린, 블루를 측정해서 색의 값을 표현해주는 표색계를 XYZ다.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서 3자극치라고 합니다. 무슨 자극치? 3자극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 YXY는요. 이제 얘네들이 각각 뭘 상징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XYZ를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보완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자, Y는 뭘 나타내느냐 그러면 이제 반사율이죠. Y는 뭘 나타낸다? 반사율. 그 다음에 X는 뭐냐? 색상입니다. 뭐예요? 색상. Y는 뭐예요? 채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도, 색상, 채도네요. 그죠? 예. 그리고요, LAB에서는 아까 얘기했었죠. L은 뭘 나타낸다? 명도를 나타낸다 라고 했었고요. A는 뭘 나타내요? 에어플레인은 뭐라고 했어요? 빨강과 그린의 영역이고요. B는 뭘 나타낸다? 빌딩은 파에서 노랑과 파랑이고요. 레드는 플러스, 그린은 마이너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영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외우세요. 이건 뭐 외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근데 컬러리스트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측색기를 측정하거나 그러면 이 LAB 값으로 측정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 자, LUV는 뭐냐? 자, 마찬가지예요. L은 명도고요. 얘도 마찬가지. L은 명도고요. U는 빨강, 그린, V는 노랑과 파랑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CH는요. L은 명도고요. 자, 우리 C는 뭐겠습니까? C, 채도. 그 다음에 H는 뭐예요? 색상.
크로마, 휴, 라이트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색상은요. 이 색상은요. 기본적으로 각도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이 각도는 뭐냐 그러면 해링의 사원색설 노파 빨라거든요. 자, 노란색은요. 자, 빨강은 뭐냐? 자, 보세요. 빨라 이렇게 그리세요. 빨라, 노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는 몇 도예요? 0도죠. 0도. 그죠? 그 옆에 노랑 몇 도입니까? 90도. 그죠? 파랑은 뭐예요? 270도. 그죠? 그 다음에 초록은 뭐예요? 요 밑에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하면 180도죠. 90도, 270도, 180도, 0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각도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그 정도만. 물론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싶지만, 많이 출제도 안 되지만, 이제 기사라든가 또는 좀 어렵게 내겠다 할 때 이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X, Y, Z는 레드, 그린, 블루를 각각 3자극치 센서, YX, Y의 Y는 반사율, X는 색상, Y는 채도. 이거는 이제 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LAB는 마찬가지. 명도, 에어플레인은 빨라, 빌딩은 높아. L은 명도, U도, RG, 높아. 그 다음 명도, 채도, 색상을 나타내고 색상에서 각도,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시각에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CI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색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셀과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뭐 꼭 나오죠. 안 나오면 선생님 손에 장자라고 쓰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아까 현색계가 뭐라 그랬었죠? 이제 그 인간의 색 지각을 기초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색입체 공간에다가 뭐 한 거예요? 체계화시킨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야? 세 가지 알아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색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들이 표준을 정했는가. 그 다음, 명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표준을 정했는가. 그 다음에, 채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표준을 정했는가. 그 다음에 뭐예요? 색입체라는 거죠. 우리 교재에 나오게 색입체라는 게 뭐냐면, 색상, 명도, 채도를 공간, 색입체 공간에다가 배열해 놓은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해 놓는가는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얘네들에 대한 표준은 뭐냐? 색상에 대해서 이렇게 쓰자, 명도에선 이렇게 하자, 채도에선 이렇게 하자, 색입체는 이렇게 하자라고 어떻게 한 거야? 약속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KS에서 표준을 정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5개 중에 모티브,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KS에서 표준을 정했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먼셀 표색계를 기준으로 해서 표색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KSA 0062,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트에 가셔서 KSA 0062라고 딱 치시면 이 먼셀 표색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표준을 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 교육용으로도 먼셀의 표준 표색계를 사용한다. 그래서 교육부 고시 312호에 규칙이죠. 법에 그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셀 표색계는 우리나라,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사용을 하고요. 오스트발트는요, 저 유럽 쪽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고. 그다음 스웨덴은 어느 나라 거냐? 그러면 NCS는 어느 나라 거냐가 중요해요. 스웨덴입니다. 어디요? 스웨덴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PCCS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 그러면 일본에서 만들었다. DI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독일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먼셀은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바로 유럽의 스웨덴, 일본,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색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뭐 이런 시험들이 생긴 지도 이제 2002년도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지식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죠. 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어떤 색채 관련한 기본 지식은 비슷하겠지만 뭐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색채 감각이라든가 이제 심리, 우리나라 심리 이런 건 다르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 먼셀이라는 표색계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고요. 각각 나라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색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어떻게 표준을 정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이 색상은요, 먼셀은 자, 항상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색상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색상은 하나야. 아까 얘기했듯이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게 하나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깨져서 다양한 색이 나오는 거지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먼셀은요, 기본적으로 R, Y, G, B, P라는 기본색 5개의 원색 RYGBP 뭐예요? R, Y, G, B, P라는 기본 5색을 정해놓고요. 그 중간색에다가 YR, GY, BG, PB, 그 다음에 RP라고 해가지고 중간색 5개를 넣어서 어떻게 해요? 10색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욕같네요, 그죠? 10색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앞에다 숫자를 달아서 OR이라고 해주고요. OIR, OI, OG, O 이렇게 5를 다 넣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옆으로 6, 7, 8, 9, 10, 10I라는 게 있고 10R이 되겠고 여기는 1, 2, 3, 4, 5라 해서 1R이 되겠죠. 그럼 1R은 뭐고 10R은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빨강이라는 것은 완전한 순색, 완전한 빨강은 OR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10R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색? 노란색을 많이 띤 빨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쪽은 보라색의 느낌이 많은 1R은 빨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보라의 느낌도 없고 노랑의 느낌도 없는 순수 빨강을 우리는 OR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 7, 8, 9, 10으로 넘어갈수록 노란색을 많이 띤 그런 그래서 각각마다 10단계씩 그러니까 10개에 다시 10색싹 하니까 총 요 안에는 몇 가지의 색이 들어가요? 100색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먼셀은요 기본적으로 RYGBP라는 5가지 기본색에 중간색 5개를 넣고 각각의 10등분을 해서 각각의 몇 등분? 10등분을 해가지고 총 몇 색상? 100색상을 사용한다. 몇 색상? 100색상. 기본색은 5색상. RYGBP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암기하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기로 했기 때문에 자, 그 반면에 요 뒤에 나오는 얘네들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헤링의 사원색설 무슨 설? 사원색설을 기본으로 해서 색상을 구분합니다. 자, 오스트발트 표색계는요 마찬가지 색상환을 보게 되면 얘는 RYGBP라고 구분했었잖아요. 근데 얘는요 위에서부터 노, 파, 그다음 여기는 빨, 여기는 라 이렇게 노파 여기다 이렇게 빌딩은 노파 비행기가 날아가요 빨라 빌딩에 비행기가 날아간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색 몇 색? 기본색은 얘는 헤링의 사원색인 4색. 얘는 몇 색? 헤링의 사원색으로 쓰지 않았죠. 얘는 그냥 임의로 자기가 5색상을 정했어요. 그래서 중간색 YR이 되겠고요. 여기는 P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BG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GY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여기를 3등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색 4색에다가 중간색 4개를 놓고 3등분을 했으니까 3, 8에 뭐예요? 24색상을 기본색으로 해서 색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게 되면 여기 1Y가 있고 2Y가 있고 3Y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걸 노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컬러리스트 시험에서는 좀 더 어렵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옐로우라고 얘기하고 교재 보시면 레드, 그다음 파랑은 뭐라고 합니까? 울트라마린이라고 얘기해요. 마린 블루, 울트라마린 블루라고 하고요. 그다음 초록은 시그린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부분 이름 영어로 된 이름도 좀 가끔 컬러리스트에선 나오는데 뭐
시각에서는 그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뭐 많이 출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24색상을 오스트발트는 사용한다. 자, 그러면 또 NCS는 어떻게 사용하냐? 여기까지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NCS도 마찬가지 기본 색상환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노,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빨라 해가지고 기본 색상 몇 색상 사용합니까? 기본 4색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재미난 것은 여기서는 열등분을 해요. 몇 등분? 열등분. 그러니까 4개의 열등분이니까 총 몇 색상? 40색상을 기본색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했으면 하면 되는 거지 뭐 깊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도 헤링의 사원색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 색상을 이렇게 쓰기로 정한 거야. 여기는 뭐냐? Y10R, Y20R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냐? Y긴 Y인데 레드가 10% 있는 Y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도 가끔 컬러리스트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시각에서는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Y10R, Y20R, Y30R 이런 식으로 하셨죠?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색상화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CCS 우리 일본 색상인데요. 자, 뭐 DIN 그 다음에 NCS 교재 나오는데 어디서는 저기 컬러리스트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여기 시각에서는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도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제 명도를 어떻게 정의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해서 정의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명도는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먼셀 표색계는요 명도를 0에서 몇 단계? 10까지 이렇게 단계를 놨어요.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10 그러니까 총 몇 단계입니까? 11단계로 수치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로 표현했다? 수치로. 그래서 수치가 높아지면 고명도, 낮으면 저명도, 그리고 단위는 N 해서 neutral, 중립의 라는 뜻이거든요. N1, N2, N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1단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먼셀 표색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얘네들은 수치로 표현하지 않고요. 영어로 표현합니다. A, B, C, 그러니까 A, B, C, D, E, F, G인데 하나씩 띱니다. A하고 B 띈 다음에 C, 그 다음에 D 띄고 E, 띄고 A, B, C, D, E, F, G, E, F, G, H, I, L, N, P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몇 개? 수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8개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무엇을 표현했다? 명도 단계를 표현했다. 몇 개? 8단계로 해서 영문으로 표현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특히 요 두 가지 이렇게 명도와 채도를 물어보는 명도를 물어보는 이 오스트발트와 이 먼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채도는 어떻게 표시했느냐? 자, 채도는요 기본적으로 먼셀은요 14단계 최대 14단계로 나눴습니다. 몇 단계로 나눴다고요? 1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 14단계로 나눈 게 아니고요. 자, 아까 설명했어야 되는데 빨강에서부터 자, 빨강에서 노란색까지는요. 특히 밝고 이제 장파장 계열들은 간격이 많이 나와요. 어두울수록 간격이 많이 안 나오고 한색일수록 간격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강이나 노란 쪽은 장파장이면서도 자체적으로 되게 밝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단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Y와 R 사이는요. 보통 14단계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이쪽 보라색 쪽 계열은 12단계, 그 다음에 OP, P는 이제 뭐 10단계, 특히 뭐 OBG, BG 쪽은 뭐 8단계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왜? 어둡거나 단파장이거나 할 때는
이 단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좀 더 막 설명하고 싶은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컬러리스트 공부할 때는 좀 꽤 오래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짧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채도는 14단계. 근데 오스트발트는요, 명도와 채도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8단계로 얘기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들은 그냥 설명을 더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데 뭐 일단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점점 이렇게 이쪽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자, 표기법입니다. 뭐라고요? 표기법. 무슨 법? 표기법. 어떻게 표기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먼셀 같은 경우는요, H, V, C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H는 뭘 나타내겠어요? 색상을 나타내고요. 얘는 뭐겠어요? 명도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채도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OR, 4에 3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색상은 OR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한 OR인 빨강 순색이고요. 4는 명도가 4니까 약간 중명도인데 아래니까 약간 어둡고요. 3은 채도가 좀 낮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대충 요 정도면 이겠구나. 이 정도면은 이제 여러분 색 톤으로 얘기한다면 탁한 빨강 정도 되겠다. 근데 이 표기법을 쓸 때는요, 반드시 색입체라는 게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색입체. 색입체는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먼세 색입체는요, 이렇게 원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원을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느냐? 색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위에서 아래까지는 명도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를 한 공간의 그 컬러 트리라고 하거든요. 입체로 만들어 놓은 걸 색입체라고 하는데, 자, 색입체뿐만 아니라 무슨 그냥 책이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 먼셀 표색계를 이 안에 다 넣어요. 색입체 이렇게 실제로 모형입니다. 그러면 자, 미국에 있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색상을 이제 제품에 적용을 해야 돼. 그래서 공장인 한국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야, 있잖아, 탁한 빨강 있잖아, 좀 해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한 탁한 빨강의 느낌과 내가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의 탁한 빨강의 느낌은 너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색입체를요, 미국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어디? 한국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5R에 4에 3인 걸 가지고 해. 그럼 이거는 그 번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입체 안에 5R의 위치에 어디에 명도가 4번째에 채도가 3번째에 있는 색, 그 안에 이렇게 색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 색 보고 그 색과 관련해서 해라고 얘기해주면 상대방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 색과 거의 비슷하게 색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색입체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색입체는 동일하게 만들어서 같이 갖고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건데, 색입체뿐만 아니라 컬러 칩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지만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표기법 되게 중요하고요. 색입체도 중요합니다. 특히 또 색입체를 물어볼 때 이게 좀 입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디가 보이냐? 여기 동일 명도면이죠. 딱 자르면 동일 명도면이 보이겠죠. 그죠? 수지로 자르면 동일 색상면이 보입니다. 요것도 좀 어렵게 내려고 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딱 자르면 어때요? 명도 한 면밖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동일 명도면, 수지로 자르면 동일 색상면이 보인다.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먼살 표색계에서 중요한 거는 색상은 어떻게 구분해 있는가? 헤링의 사원색설이 아닌 기본 RIGBP라는 5가지 기본색의 중간색을 넣어서 10단계에서 100색상을 사용하고, 명도의 단위는 뉴트럴이고 0에서 10까지 11단계를 사용했고, 채도는 최종 14단계로 사용하고 있는데 레드나 옐로 쪽이 밝고 선명해서 그쪽이 14단계, 나머지는 좀 줄어들 수 있고, 표기법은 HVC로 표기하되 색상, 명도, 채도다 OR43이라는 것을 표기하면 색입체의 위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색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색입체다. 수평으로 따지면 동일 명도면, 수직으로 따지면 동일 색상면이 보인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오스발트 표색계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 표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교재 보면 20LC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이라는 것은 색상의 위치를 나타내고요. 자, L이라는 것은 우리 그 책에 보시면, 교재 보시면, 백색량하고 L은요, 8.9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백색량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흑색량. 여기는 뭐예요? 흑색량으로 되어 있죠. 이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암기하는 방법은요. 얘네 둘이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 WBC라는 거 아세요? WBC? 이거 물론 전혀 상관없는데 암기하는 방법인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 해가지고 저기 국제 월드컵 야구 대회거든요. 미국에서 시작해서 일본이랑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자, W와 B와 C의 합은 항상 몇 프로다? 100%다. W는 흰색양, 흑색양, 순색양입니다. 혼색계와 관련된 거죠. 얘네들의 혼합 양은 항상 얼마다? 100%다. 뭐 질량 보존의 법칙과 좀 비슷하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스발트는 앞에 WB로 표현하고요. NCS는 뒤에 B와 C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0LC 그러면 W와 뭘 나타내요? B를 나타내고요. 흑색량은 B와 C를 나타낼 거예요. 그렇게 암기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백색량, 흑색량을 더하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여기서는 백색, 흑색 외에 순색량을 표시 안 했잖아요? 그거는 뭐 얘네들이 합친 거에다가 항상 100이니까 빼주게 되면 순색량이 나오겠죠. 그럼 대충 여러분들이 색상이 20이다. 그러면 우리 오스발트 색상안에 20번째를 보게 되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인데 요게 L이에요. L이 얼마예요? 8.9니까 백색량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어둡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흑색량입니다. 흑색량이 B예요. 흑색량 B를 보게 되면 C죠, C. C를 보면 44니까 좀 비교적 어둡네요. 그죠? 순색이 좀 많은 편이니까 그 위치를 보면 대충 어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요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그렸다가 선생님이 표시해 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헤링의 사원색선은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가 마찬가지로 명도입니다. 항상 수직은 명도예요. 수평 쪽은 이제 채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삼각형으로 나타내고요. 여기는 더블이 되겠죠? 아니에요. 어두우니까 B가 되겠고, 여기는 더블이 되겠고, 여기는 채도니까 C. 먼 셀과도 비슷합니다. 항상 여기의 위치는 WBC가 100이고, 여기 위치도 WBC가 항상 100이다라는 걸 표시하는데, 기본적으로 명도 단계는요, 어떻게 나눴다고요? A, B, C, D로 나눴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A, B, C, D, E, F, G, H, I, J, K, L, H, G, I, L, N, P 이렇게 표시를 됩니다. A, C, E, G, I, L, N, P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 이 안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자, 표를 보게 되면 A와 C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CA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CA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와 E가 만나면 EA가 되겠죠. G와 A가 만나면 GA가 되고요. I면 IA가 되고요. LA가 되고요. NA가 되고요. PA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예요? EC가 되겠죠. EC, 그 다음에 GC, 그 다음에 여기 IC, LC, NC, P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긴 GE가 되겠죠. 그 다음 IE가 되겠죠. 여기는 LE가 되겠죠. NE가 되겠죠. PE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LC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LC가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여기 위치죠. 여기. 명도는 약간 중명도고 채도도 중채도죠. 뭐 먼셀로 얘기한다면 약간 탁한 톤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얘는요. 백색량과 흑색량이 수치로 되어 있어서 우리 표를 봐야 되는 게 좀 불편하지만 얘는 약간 감각적으로 대충 거길 거야 라고 하지만 얘는 정확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느낌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지만 표를 봐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편하냐라는 건 동일해요, 사실은. 근데 얘가 좀 더 정확하게 색의 감각을 서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스트발트의 색채 조화론을 이야기할 거고 시험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보세요. 요 라인에 있는 애들 있죠? 요 라인에 있는 애들. 이쪽 라인에 있는 애들은 요게 뭡니까? 흰색이죠? 그래서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을 등, 같다, 백, 계열 그래요. 무슨 계열? 등백 계열. 등백 계열이라는 게 뭐야? 요쪽에 있는 애들은 다 흰색 양이 다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B를 바라보는 이 라인에 있는 애들은 무슨 계열일까요? 등, 흑 계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흑색 양이 다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얘를 바라보는 이 라인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등순 계열, 순색의 양이 같다. 이렇게. 그래서 그 계열의 색들을 사용하면 비교적 조화롭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오스트발트의 색채 조화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다시 한번.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기본 색상은요 24개야. 우리 표에 보면 1, 2, 3, 4부터 24개까지 있죠. 기본 헤링의 사원색 노파 발라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중간 색에 4개를 넣고 3등분씩 해가지고 24색상을 사용하고 먼셀 표색계와 달리 얘네들은 숫자가 아닌 영어 알파벳을 이용하고 각각마다 수치의 값을 측정해가지고 여기에 다 등록을 해놨어요. 이거 다 측색기로 측정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얘가 혼색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용법은 상당히 현색계인 먼셀과 비슷하기 때문에 혼색계라고 할 수도 있고 현색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혼색계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이러한 것이 24개가 쫙 돌아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색 입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색 삼각형이 쭉 24개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런 식의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바둑 모양 같이 되어 있죠. 복원추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름모 형태의 색입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스트발트는요, 색입체가 뭐로 되어 있다? 복원추체. 복원추체라는 게 뭐다? 마름모 형태, 아까처럼 삼각형이 이렇게 24개가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LC 그러면 그 색삼각형의 20번째 LC 색. 똑같이 이 색입체를 서로 따로 갖고 있는 거야. 그 내가 필요한 색을 보고, 그 20LC번에 써. 그럼 상대방도, 이 20LC 하고 쓰는 거죠. 그리고 안 보더라도 느낌상 먼셀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이 색상이고, 명도고, 채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스트발트와 먼셀 표색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얘네들도 뭐 명도 채도 다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얘네들은 다 이제 나머지는 표기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표기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컬러리스트에서는 뭐 다 해야 되지만 NCS에서는 자 여기서는 S1040 뭐 Y40R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S1040의 뜻은 뭐냐? S라는 것은 2차 개정판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NCS를 개정한 것이 앞에 S를 달면 개정판이에요. 1040은 앞에서 WB라고 그랬죠? 10은 뭘 나타냅니까? B를 나타내고요. 얘는 뭡니까? C를 나타내네. 그러면 W 양은 얘네에서 빼주면 되겠냐? W는 50이겠네요. 얘는요, 우리 그 표를 보고 해야 되지만 얘는 이렇게 손쉽게 대충 이렇게 뉘앙스라 그러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뉘앙스. 수치를 보고도 충분히 그 양의 혼색의 양을 뉘앙스, 느낌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NCS 그러면 뉘앙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1040, Y10R은 얘기했죠? Y에 노랑에 빨강이 몇 프로? 40% 들어있다 해가지고 뉘앙스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색상은 상당히 친환경적인 그런 특징을 갖는다, 뭐 뉘앙스다, 친환경적이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PCCS는요, 일본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표기법만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 PCCS는요, 뭐 3 땡땡 R 하고 어떻게 합니까? 짝대기 긋고 7.0 하고 짝대기 긋고 ES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순서대로 앞에 색상, 7은 명도, 그 다음에 S는 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표기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암기를 해두십시오. 그냥 3R에 7.0에 ES다 이런 식으로 표기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DIN 같은 경우는요 더 표기가 쉽습니다. 13 땡땡 뭐예요? 5 땡땡 3 땡땡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죠. 이것은 이제 색상을 나타내죠. 13은 색상. 그 다음에 5는 뭘 나타냅니까? 포화도. 이건 채도를 나타내고요. 3은 암도라 그래서 명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표기법을 물어보는 그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걸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컬러리스트였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뭐 PCC는 마찬가지로 색상을요 이 헤링의 사원색설처럼 오스트발츠처럼 24색상을 사용하고요. 이것까지 합시다. 혹시나 기사 때문에 산업기사는 여기까지만 암기하시면 되겠고 기사는 이제 요거까지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명도는 여기는 17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채도는 여기는 9단계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만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I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도 24색상 뭐예요? 기본적으로 헤링의 사원색설을 이용한 오스트발트와 같은 개념 이용하고 있고요. 명도는요. 먼셀의 표색계와 동일하게 0에서 10까지 11단계를 사용하고 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채도는요. 0에서 15에서 16단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N 같은 경우는요. DIN이에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기 뭐야 기사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정리를 다시 합니다. 표색계라는 것은요, 표준이다. 표준이기 때문에 이건 암기하고 그냥 같이 써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표준에는 두 가지가 있다. 빛의 표준과 물체색에 대한 표준이 있다. 빛의 표준색은 뭐다? CI 표준 표색계다. CI 표준은 XYZ, 또 뭐였어요? YXY, LAB, LUV, LCH라는 표준이 있다. 각각 의미를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현색계는 먼셀, NCS, PCCS, DIN. 근데 오스트발트도 같이 이해를 하는데 시각 디자인에서 가장 핵심은 먼셀과 오스트발트 표색계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 표색계라는 것은 색상과 명도와 채도, 그 다음 표기법, 색이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준을 정한 것이다. 색상을 보게 되면 먼셀 표색계는 기본 5색상을 정했고 오스트, NCS, PCCS, DIN은 각각 헤링의 사원색설을 기본으로 해서 24색상, 40색상, 24, 24.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죠. 스웨덴 얘는 10단계로 나눠서 사용을 한 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그 명도 채도는 얘랑 오스트발트랑 같은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도 8단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명도를 보게 되면 먼셀은 0에서 10으로 그냥 나눈 거야.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외우면 돼요. 그래서 총 11단계로 나눠져 있고 오스트발트는 특이하게 A, C, E, A, B, C, D, E, F, G, I, L, M, P 해가지고 수치가 아닌 알파벳으로 나눠졌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고 PCCS는 17단계인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몰라도 돼요. 기사만 좀 암기해둬라. 그리고 채도는 14단계고요. 얘는 9단계, 16단계인데 얘네 둘이는 잘 안 나와요. 시각에서는. 컬러에서는 나오는데 기사를 위해서 좀 적어준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표기법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명도, 여기 먼셀은 HVC, 얘는 20LC, 얘는 S1040Y40R, 얘는 3R70ES, 얘는 뭐 13점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색입체는 먼셀은 색상, 명도, 채도고 얘는 이렇게 삼각형이 24 복원 주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NCS는 스웨덴에서, 일본 PCCS, 얘는 독일. 자, 일본의 PCCS는 톤 개념이다. 무슨 개념? 톤, 색조 있죠?
네, 뭐 그렇게 일단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암기를 해두시면 기본적인 표색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헷갈리나요?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암기해야죠, 암기. 그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생명법에 대한 것을 배울 건데, 이 표준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사용되는 색들에 대해서 이름을 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법에 대한 공부도 할 것이고, 또 현대에는 이러한 표색계를 사용한다면 과거에는 뭐 표색계가 없었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과거에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사용하였던 표색계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색채 심리 관련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나 기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보면 대충 이해가 될 것인데 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모르겠다, 뭔 소리인지 하나 모르겠다, 미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번 더 들으세요. 더 들어보면 됩니다. 이해될 때까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그 표색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